네, 8월 10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KB증권 프라임센터의 김권진 투자 콘텐츠팀 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너무 길어. 저도 방금 딱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계속 읽으시더라고요. 아니, 정확하게 또박또박 이거 맨날 읽어주시려고. 노트북 네. 이거 우리 거 안 쓰고 자꾸 프라임클럽 이거 달려있는 거 써가지고.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 아주 좋습니다. 네, 네. 프라임클럽 여러분들. 네. 8.15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이거 울며 겨자 먹기. 자, 지금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또 많이 매도하고 특히 네, 네. 선물 또 상당히 많이 매도한 것 같아요. 그런 네, 가운데서도 이제 개인은 1조 넘게 순매수했는데 일단 시장 분위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 동향 계속해서 제가 여기 나와서 시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었죠? 실제 이 박스권의 흐름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드립니다. 실제 3,200선 언저리까지 오면 좀 비중을 살짝 늘리고 3,300 언저리 가면 좀 비중을 낮추고 계속해서 그러한 반복이 되고 있고 어떤 이런 섹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그동안에는 주도 섹터가 메타버스, 2차 전지 이렇게 계속 가다가 오늘은 딱 확연히 드러났었죠. 바이오다라는 겁니다. 제약 바이오에 이런 다시 한 번의 재부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괜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 그냥 혼조세였습니다. 다우는 조금 밀렸고 나스닥은 올라갔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혼조세가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우리나라의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던 것은 조기에 테이퍼링 이런 유동성 흡수가 시작되는 게 아니야라는 여기에 대한 이런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 때문에 이런 심리가 좀 많이 부각이 됐었고 이러한 이슈 때문에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좀 매도가 오늘 좀 많이 나왔었다.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뭐 때문에 올라갔었습니까? 외국인들이 선물부터 시작해서 현물을 계속해서 매집을 많이 해줬습니다. 어디로? IT 섹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런 시가총액 큰 이런 섹터로 매집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바이바이가 돼버리자마자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밑으로 쭉 처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우리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외국인들이 1조 7천 계약이나 오늘 선물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좀 많이 매도가 나왔고요. 그것을 개인과 기관이 받았긴 했는데 우선 시장의 방향성을 외국인들이 좀 밑으로 봤고요. 실제 이러한 것 때문에 선물 같은 환율 같은 경우도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5원 50전이나 상승을 했고 1,149원 1,150원까지는 아직은 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 계속해서 델타 변이에 계속해서 막고 있는 모습이고 또 새로운 또 변이가 미국 쪽에서 또 출현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장에서 화제가 됐던 거는 이재용 부회장. 네, 그렇죠. 그게 가석방이 결정됐다는 뉴스가 그렇죠. 나오면서 네. 좀 화제가 됐는데, 근데 또 분위기는 가석방 되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또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된 이유가 아닐까. 매번 그런 것에서 얘기를 해드리면 이재용 회장님 나올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워낙 삼성이라는 그룹은 이미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 의해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해서 굴러갑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투자나 뭘 할 때 결정적인 것은 땅을 쳐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경제계에서 계속 풀어주세요.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경제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요. 라는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돌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가석방을 하면서도 가석방이 된 이유 자체도 우리 코로나 지금 현재 상태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위중하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왔던 것처럼 최종적인 이런 투자 실제 미국에 대한 이런 투자나 오일리드에 대한 이런 거 그리고 반도체가 조금만 하면 우리가 밀리게 생겼다 이러다가 인텔이나 이런 쪽하고 해서 싸움을 했을 때 우리가 밀리게 생겼는데 빠르게 이렇게 막차라도 빨리 타서 다시금 우리의 기술력을 올려야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뉴스의 파라라가 조금 이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참
아쉽다. 많이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8만 전차 뭐 뿐만 아니라 9만 전차, 야 다시 10만 전차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지만 어제 가격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어제 8만 얼마일까요? 2,000원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2%가 이제 힌트입니다. 2%가 무슨 프로죠? 8위로? 네, 그렇습니다. 81,500원 예, 81,500원이었습니다. 어제 우스갯소리로 어제 종가를 8.15 특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81,500원에 맞힌 게 아니냐라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기대를 했죠. 시가까지만 하더라도 야 82,000원이 넘어가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시작이 되나 보다 했지만 외국인들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직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씩 많이 밀려버렸었다라는 겁니다. 뭐 그동안 사실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집중적으로 샀었잖아요. 이제 그 물량이 좀 출회가 됐던 게 아닌가. 오늘 사실 많이 기대가 됐었었는데 삼성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던 것 같고요. 뭐 또 오늘 또 되게 큰 공모주도 하나 나왔었잖아요. 게임주, 크래프톤 오늘 나왔었는데 다들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카카오뱅크처럼 혹시나 이 종목도 이런 식의 흐름이었지만 뭐 역시나였다라는 거. 시작부터 마이너스 10% 가까이 돼서 빠져서 나타났다는 거. 하지만 거기서는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더 불안했거든요. 야 여기서 더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하락을 하고 나서는 한 1.23% 오늘 상승을 해서 마무리는 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매수가 들어온 거는 크래프톤이 막 좋아서 보다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22조짜리입니다. 22조짜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인덱스 물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덱스 물량이 연기금에서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추가를 시켜놔야 돼요. 기본적으로 추가를 시켜야 되고 지수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덱스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잘 방어가 된 모습이 나타났었다라는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네, 이거는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코로나 백신 기대감으로 또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오늘 상한가입니다. 오늘 2시 언저리까지는 뭐 얼마 정도 있었었냐면 한 9만 원대 뭐 한 5% 4% 있다가 딱 상한가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야, 우리 적극적으로 밀어줄게. 어떻게든 국내 백신 성공시켜라는 이런 식의 코멘트가 나와버렸습니다. 그 코멘트가 나오자마자 바로 다이렉트로 상한가에 진입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었다.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어찌됐든 좀 빨리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뭐 모더나에 대한 안 좋은 이슈가 나오고 그렇죠. 있죠. 계속 가격 인상. 야, 가격 인상, 화이자도 인상 뭐 한데 가격 인상까지 오케이. 근데 야, 너희 절반만 줄 거야. 너 이렇게 계속해서 딜레이가 지금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하는 회사들이 지금 현재 갑의 위치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런 백신 회사가 빨리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빠르게 우리가 적극 모든 지원 다 해주라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 오늘 동사의 자체 개발 이런 코로나 백신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게 임상 3상이 식약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 여기가 뭐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이번 임상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 19와 비교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보다 더 나아, 이거보다 나아라는 이런 식의 이런 백신 과정을 지금 비교 과정을 겪게 될 것 같고요. 또 위탁 생산도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하는 이런 노바백스에 대한 이런 코로나 백신이 하반기에 FDA 승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얘기가 나오면서 백신의 위탁 생산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또 이러한 것 때문에 또 매출 성장 그리고 수익 창출까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아직은 뭐 우리가 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꿈이 바로 앞에 현실로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러한 이슈 때문에 또 이 회사의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곳이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오늘 아주 좋았습니다. 14% 가까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14.79% 정도까지 상승을 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몇 프로 갖고 있냐면요. 68%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네. 네, 68% 완전히 그 지배주주의 확실한 지배주주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시가총액이 23조. 근데 SK 케미칼 68% 들고 있는 SK 케미칼 3조. 3조 4천입니다.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23조에 68%를 해 보면 15조 6,400억입니다. 지금 현재 3조 4천, 5배. 물론 5배까지 다 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너무 싸다라는 것은 이런 8.15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싼데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요. SK케미칼 자체 주가 자체도 아직까지도 싸다. 아직 바닥에 있는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미인주 뽑기 대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뭐 그런 지금 거는 있죠. 네. 사람들의 관심과 이게 쏠리는 곳에 돈이 결국 이제 몰리는 거니까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투자라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적용되는 것이라. 자,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여기도 mRNA 백신인가요? 우선은 여기는 mRNA 백신 같은 경우하고 비슷한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거하고는 조금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오늘 간단하게 제가 읽어보긴 했는데 단백질에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준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0% 지금 현재 방어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나와서 우와 대박인데?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파이자나 이런 것도 전부 보면은 뭐 90몇 프로 그렇죠. 있잖아요. 네. 93, 95. 지금 현재는 얘기가 나오고는 100% 지금 현재 중성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뭔가 들어오면 야 내가 중화해 줄게라고 하는 이런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 그렇죠. 이게 이제 네. 가장 중요하죠.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한국의 그 제약주, 바이오주들이 오늘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죠. 섹터 자체들이. 오늘 뭐 셀트리온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셀트리온도 1.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오늘 4.8% 뭐 장중에는 8%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실제 백신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다른 곳에서 임상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거기에 대한 이슈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의 자금은 그동안 막 계속해서 자금이 돌고 있었는데 오늘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좀 많이 쏠렸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최소한 이게 최근에는 좀 주기가 짧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일주일도 안 가는 것 같습니다. 한 2, 3일은 그래도 최소한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정도까지, 한 목요일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유효한 테마고 아마 제약 바이오는 또 꿈을 계속해서 감고 가고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주가에 대한 흐름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주가 움직인다는 건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괜찮아질 수 있다. 이렇게도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시가총액이 워낙 큰 친구들이 그쪽에 더 많이 있고 시가총액 10 안에 워낙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실제 워낙 큰 주식들은 다 셀트리온 이런 거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건 다 코스피 200입니다. 네. 코스피 200으로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관점은 내일 다시 바이오주를 담을 것이냐 아니면 내일 매도의 시점으로 삼을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선 좀 더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는 보인다라는 겁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요? 네,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대장 역할을 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흐름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중요한데 저는 사실은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SK 케미칼이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이게 더 싼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오늘도 완전히 말아버렸으면 내일도 간다라고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힘들게 갔군요. 힘들게 말았다가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시간에서도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의 단위가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워낙 주린이 분들이 그 대형주 들어가가지고 재미들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시장이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참 이게 수익률에서 짜증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그냥 추격 매수하시는 한 방에. 분들이 있는데 조심해야 되겠죠, 차트를 이거? 보면 무섭습니다. 어떻게 쭉 그냥 일어서 있는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루에 30% 올랐습니다. 원래 가격대가 15만 원대여 있는데 오늘 가격 30만 2천 원입니다. 딱 더블이 이미 올라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고 정말 꿈을 안고 갈 수 있는 회사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들어갈 때는 정말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데 딱 손절 라인 그리고 수익 실현 라인을 꼭 정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 수익 실현 라인은 사실 안 정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이미 수익 구간에서는 괜찮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려왔을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수익이 1%, 2%만 나도 매도가 손이 정말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손이 안 가.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어쩔 수 없는 이런 인간의 본성이어서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 이런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주식에 들어가신다면 나는 몇 프로가 내려오면 나는 무조건 손절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의 생각은 한 5% 정도 라인을 좀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그 가장 끝에 핫했던?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좀 초조하실 것 같은데 오늘 카카오뱅크가 그랬죠. 어제 네, 좀 네. 밀리는 모습 보였다가 오늘 바로 그냥 10몇 프로대 빠지는 모습. 네, 오늘 9% 정도 빠져서 그래요? 하였습니다. 많이 좀 올라왔네요. 제일 많이 빠졌을 때는 13%까지 하락도 했었었죠. 네. 그러면 이것도 내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죠? 이거 뭐 내일 가봐야지 뭐. 네, 그렇죠. 제가 이거는 제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이거는 내일 대응의 차원입니다.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수급이 더 몰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오늘도 SK바이오사이언스를 상한가까지 끌어올린 것은 개인입니다. 외국인 기관들은 팔았습니다. 오늘도. 그러니까요. 이 말은 개인들이 끌어올렸다는 말은 그 주포가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하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은 좀 달라질 건데 지금 현재 시간에는 다 하락입니다. 이 말은 아침 시작은 좀 하락으로 시작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하지만 거기서 이제 주포가 어떤 식으로 털고 나올까? 아니면 한 번 더 올려 먹을까라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거기를 좀 하기 위해서는 좀 고난이도의 이런 조금 리스크도 있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기 때문에 이렇게 막 끌어올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오늘 1,400만 주 거래나 됐었었고요. 실제 평소에도 한 200만 주 가까이는 거래가 되는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23조짜리니까 함부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오늘 하여간에 좀 좋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뽑아져 나왔고, 오늘 아침부터 사실은 좀 좋아야 되는 이유가 오늘 아침에 레포트가 오늘 어디 증권사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43장짜리 레포트가 나왔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네네. 오늘 좋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타사에서도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레포트가 40장, 30장이 넘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그 종목은 그날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거는 호재 뉴스까지 겹쳐버리면서 상한가까지 들어갔기도 했었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립니다. 네. 자, 일단 카카오뱅크 얘기해 볼까요? 오늘 상장 후 3거래일째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거의 10% 가까이 지금 빠진 걸로 장이 마감이 됐죠? 네, 맞습니다. 네. 시작은 좋았습니다. 4% 넘게 오늘도 상승으로 시작했었고 그리고 상승도 제일 고가도 오늘 9.04%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하락했던 과가 똑같이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카카오뱅크 이 은행이죠.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면 이게 은행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어떤 섹터에서 이 종목을 지금 현재 커버를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행 애널리스트들의 주가를 보면 야 이거 공모가도 높아 라는 얘기도 많았었고 반대로 야 이 회사는 조금 달라 플랫폼 업체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으로 한다면 그래 이 정도 밸류 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야 플랫폼 업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주들은 대표적으로 뭘로 밸류에이션을 잡냐면 PBR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KB나 신한이나 이런 PBR을 보면 0.4배 이 정도밖에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카뱅은 뭐지? 라고 할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기존 금융주들하고의 이런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적정 가치를 아직은 누가 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도 33조 가고 있는데, 야, 이거는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이런 고민합니다. 이것 때문에 적정 가치가 얼마가 나올지 몰라서 이게 오히려 이제는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적정 가치가, 야, 이 정도는 충분하지라는 이런 게 나온다면, 그래, 이게 합리적인 평가가 된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누구도 함부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사실은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이미 공모가에서 더블이 갔었잖아요. 39,000원에 공모가였는데 8만 원이 아침에 넘었었으니까 더블이 가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오늘 많이 출회가 된 것 같고요. 또 밸류에이션 뭐 부담이 좀 많이 가중됐다.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서 시가총액 순위가 9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12위로 내려오면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오늘 수급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기타에서 다 매도가 나왔습니다. 실제 외국인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타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기존의 주주들, 그렇죠. 예, 기존의 주주들이 매도하고 있다. 이런 회사에서 나오는 이런 물량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지금 상장하자마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타 물량이 오늘도 지금 현재 많이 나왔습니다. 이틀간은 한 50만 주 정도 나왔다가 오늘은 폭발적으로 590만 주 나왔습니다. 거의 오늘 전부 물량의 한 600만 주 가까이가 매도가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지돼 있는 바로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총 물량 얼마나 남았는지 이것도 한번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좀 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어제만 해도 이 카카오뱅크 투자하신 분들은 또 막 이 희망이 부풀었었는데 막 웃고 계셨겠죠. 예. 어찌됐든 지금도 거의 뭐 더블 가까이 나 있는 숫자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막차 타신 분들이 걱정이죠. 어제 이게 좀 더 이어지지 않겠냐? 그리고 또 왜 내가 저걸 못 샀지? 이 미련 많이 미련 늘어졌죠. 때문에 예. 늦게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지금 물리시면서 어제 고가가 89,000원대였으니까 고통 받으실 것 지금 같아요. 또 71,000원이다 보니까 좀 고통의 좀 시작이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하여튼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시고 어떻게 그러셔야죠. 네. 전략을 짤지 잘 고민을 하셔야겠네요. 네. 지금 오늘 상장한 크래프톤도 아까 뭐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얘기를 했었죠. 네. 지금 공모가는 얼마고 오늘 종가는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45만 4천 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은 공모가가 말이 안 되는 숫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원래 엄청 높게 나와서 금융위 쪽에서 금감원 쪽 아니야 이거 너무 높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존의 공모가를 한 10% 정도 낮추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오늘 아침 시작은 최근 들어서 공모주가 여러분들 아시죠? 공모주 가격이 있으면 거기에 아랫단으로는 10%까지 내려올 수 있고 위로는 더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위로는 올라가는 것을 그래도 가끔 따상이라고 하면서 많이 보잖아요. 더블이 났다 따 그리고 다음에 상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가 밑으로 그렇죠. 떨어졌었군요. 공모가 시작이. 밑으로 시작 자체가 마이너스 10%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모주를 받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마이너스 10%로 시작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증권사들이 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경쟁에 의해서 높게 이게 또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그런 여러 군데에서 지금 얘기를 했고 비교군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가격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좀 높게 됐고요. 제가 크래프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도 얘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회사 딱 게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있는 것도 아니고 97%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하나 있는 회사다라는 겁니다. 이거 좀 말이 되나라고 할 정도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또 얘가 엄청 지금도 여전히 막 잘 나가면 좋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상당히 그래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버네라는 생각까지 나타났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게 물음표가 찍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 저 북미 쪽과 유럽 쪽에서 이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유일하게 아시아 쪽에서는 좀 늘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 쪽에서 좀 많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인도가 코로나 직격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도 안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별로 그렇게 좀 최근에는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 별론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물론 워낙 돈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새로운 게임도 계속해서 진출할 수 있고 새로운 이슈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이다라는 거. 그렇지만 밸류는 사실은 조금 많은 사람들이 좀 물음표를 많이 달았던 게 사실이고, 이것 때문에 기관 참여자들이 천 곳이 아닌 이렇게 참여를 했었다고 여기서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고, 실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공모 주고 정말 큰 대여잖아요. 그렇죠. 22조짜리잖아. 오늘 22조짜리로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라하게 공모주를 하신 분들은 한 8.7% 그 정도 마이너스가 아마 오늘 표현이 됐을 거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돈 벌려고 다 그렇게 벌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렇죠, 네. 거기다 또 물량이 대형주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들 들어갔을 그렇죠, 거고. 네, 그렇기 주관사가 어디예요?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네, 이게 크래프톤은. 단독 주관사가 아니라 예, 여러 그렇죠. 군데서 예, 여러 합동으로 곳에서 나오죠? 했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여튼 했습니다. 네. 예, 하여튼 이렇게 가격을 산정한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그렇죠. 텐데. 예. 이거는 전자공시에 들어가 보시면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공모주의 이런 가격 적정 가격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 거기를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죠. 비교군이 그냥 넷마블, NC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사실은 맞다. 근데 이 회사는 조금 다른 데까지만 같이 끼어서 나타났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게임주 대장 누구예요? 원래는 NC소프트입니다. 소프트. NC소프트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17조입니다. 시총이. 게임이 IP가 다양한데도. 그렇죠. 예. 크래프톤은 22조입니다. 자, 이거 두 가지만 얘기해도 네,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네. 이것도 또 많은 분들이 물리셨을 텐데 시작하자마자 오늘 빠질 때는 여기서 10%가 더 빠졌었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10%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공모주 하셨던 분이 마이너스 20%가 갔었던 그러니까 그 무슨 날벼락이에요. 예. 공모주인데라는 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들 기대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렇죠. 크래프톤 조금 낮게 산정이 됐으면 박수 치면서 환영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거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은요. 하여튼 이것도 많은 정보들 일단은 아마 우리 공모주 참여할 때 지금 말씀드린 무슨 비교 산정한 거라든가 네, 그렇죠. 자료 보고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거의 그냥 당연히 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막 밀어넣지. 지금이라도 많은 일단 분들이, 그거 보시면서 네. 내가 지금 들고 가야 될 것이냐 손절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들어오는 자금들은 인덱스 자금입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 드렸는데 인덱스 자금들 얘가 시가총액이 22조까지 올라와 버리니까 당연스럽게 펀드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요. 실제 그것 때문에 오늘 연기금 쪽에서 상당폭 많은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실제 오늘 연기금 쪽에서 들어온 게 26만 주나 들어왔고요. 또 투신도 6만 8천 주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판 것은 외국인들이 37만 주를 갖다가 부어버렸다. 그리고 기타에서도 또 이것도 기타에서도 14만 주 가까이가 매도에 지금 현재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매도가 쏟아져 나온 것 같다는 겁니다. 오늘 엑시트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기금이라든가 기관이 산 거는 이게 정말 괜찮다라는 평가가 아니라 그냥 의례적으로 이 정도 그냥 인덱스에 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순위 안에 들어오니까 담아야 됩니다. 그러한 물량이 좀 오늘 많이 들어온 것 같고 외국인과 그리고 기타에서 나오는 기타 범위에서 나온 것은 차익 실현이 좀 많이 일어났다. 엑시트를 많이 해버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그때 이날 같이 공모했던 회사가 하나 있었죠. 네. 뭐죠? 이름이 그 회사가 오히려 돈이 여기보다 더 많이 몰렸다고. 네, 5조가 넘게 거기가 몰리면서 뭐지?라고 다들 그랬죠. 그래서 뭐였더라?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네. 예. 네. 모든 사람들이 크래프톤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시장은 참 냉정한 거예요. 그쪽에 그건 아직 성장 안 했죠. 네, 아직은 제가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기 별로 관심이 없어서 네, 이렇게 그러니까. 단언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는 데보다는 관심 안 갖는 데가 오히려 더 돈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한화솔루션이 오랜만에 뉴스가 하나 나왔죠. 프랑스 재생에너지 전문 개발업체를 인수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이 이야기 좀 한번 분석해 주시죠. 아, 네, 그렇습니다. 하나솔루션 뭐 우리 재생업체 거의 뭐 지금 이제 탑픽으로 지금 꼽고 있는 회사긴 합니다. 근데 주가를 보면 야, 니 정말 탑픽 맞아? 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밑으로 엄청 좀 많이 밀렸네. 처져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뉴스가 나오면서 4% 넘게 상승을 하다가 좀 밀리는 모습. 오늘 물론 시장에 탓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만 괜찮았으면 야, 긍정적인 이슈야라고 하면서 올라가 줬을 건데 조금은 아쉽다라는 겁니다. 실제 하나솔루션 뭐 최근에 하나그룹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정말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오늘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프랑스 신재생 에너지를 1조 가까이 투자를 했습니다. 어제 뉴스가 실제 나오기 시작했고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는 성장을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 뭐 프랑스 회사가 하는 게 육해상 그리고 풍력, 태양광 등 뭐 5기가와트의 이런 신재생 에너지 파이프라인을 확대를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 회사 하나솔루션과 이런 다운스트림을 할 수 있는 확대 효과는 내년부터 이제는 열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22년부터는 의미 있게 숫자로서도 조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긍정적인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하나솔루션이고 앞으로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하나솔루션을 좀 모아가도 되는 하나의 이런 트리거가 오늘 발생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 여러분들 좀 더 긍정적으로 봐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쪽을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매출이 향이 국내가 많습니까? 수출이 많겠죠? 뭐 여전히 해외 쪽이 좀 더 많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로 인수를 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 다른 곳은 사실은 해외사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그리고 모듈을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만들고 있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셀하고 모듈 그리고 발전 부분을 이런 수직 계열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이슈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래 산업에 어떻게 보면 역량을 하나씩 갖춰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 2022년 올해보다는 내년에 매출이 좀 급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뭐 셀 가격이나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주가가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또 안정적인 흐름을 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중장기적인 이런 모듈 제작 비용의 비중이 많이 축소가 되면서 이익 변동성도 낮아질 거라서 좀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이런 이슈가 아마 여기서부터는 전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가는 하나의 이슈일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투자가들한테 좀 맞는 거고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는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여기도 대표적인 이런 기후변화의 수혜주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재생에너지 전문 개발업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네. 이게 그러니까 이쪽도 태양광 쪽인가요? 예, 태양광도 있고요. 앞에서 얘기해 여러 드렸 가지 육해상도 있고 풍력도 있고 풍력도 태양광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네.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전 포스코 부사장님을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에너지 전 대표셨던 분을 이제 방송 초대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한국 뭐 협회 회장님도 하셨고 그런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태양 에너지하고 풍력은 한국의 어떤 기후 위치상 이게 효율성이 되게 크지가 않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의 미래는 수소 에너지 쪽에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사실은 그쪽이 조금 더 빨리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버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앞에서 우리 그분이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인 것은 분명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숫자로서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우리가 전기차가 왜 가고 있어요? 모든 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이러는 뭐
내연기관은 이제는 안녕해야 되고 전기차로 가고 실제 에너지 부분도 우리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야 원자력 안 돼라고 얘기하면서 했지만 이번에도 이런 전력난 올 것 같으니까 야 빨리 가동시켜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서서히지만 조금 절대 시기가 늦지 않게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마도 태양광이나 이런 게 조금 힘들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깔려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뭐 수소에 대한 것은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 찍는다면 수소나 이런 쪽을 좀 찍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뭐 태양광 그리고 뭐 풍력 이것도 여러분 열심히 많이 돌고 있다는 거 뭐 시골 가면 여러분 많이 보일 겁니다. 실제 많이 돌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집 같은 거 보면 위에 다 그거 있잖아요. 예. 태양광판 다들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오늘 시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시장의 반응은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게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장 때문에 주가는 마이너스였나요? 아니 플러스긴 했습니다. 한 250원 정도 플러스긴 했습니다. 39,800원까지 올라갔는데 장 중에 이 뉴스가 뭐 터지고 나서 4%가 넘게 상승을 했긴 했습니다. 근데 시장이 밀리면서 아침에 쭉 갔다가 저건 하면서 옆으로 쭉 기어버리는 모습. 근데 오늘 시장이 워낙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최대한 좀 웃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시장은 많이 오늘은 난도질을 좀 당하고 제약바이오가 없었으면 오늘은 너무 힘든 장이었다라는 거. 사실 이재용 부회장 나오고 다 나오면서 야 좀 긍정적으로 되는 거 아니야? 좀 내심 기대를 했던 시장이었는데 또 어느덧 또 3,200 중반에 있어서 이거는 여기로 가자니 애매하고 저쪽으로 가지 애매하고 다들 지금 애매한 구간으로 진입이 돼버리지 않았나.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종목별로 계속해서 섹터를 보셔야 되고 지금은 어떤 시즌이죠?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이번 주까지 이제 실적 발표가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될 거고요. 계속 오늘도 열심히 실적 발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앞에서 우리가 얘기 드렸던 뭐 카페24나 이런 것도 오늘 실적이 다 나왔습니다. 카페24 실적은 적자였습니다. 좋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이슈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오늘도 상승했나요? 오늘은 하락했습니다. 어제부터. 예. 나온 거 뉴스 잠깐 봤더니 지금 의논이 좀 오고 가는 거지 확정된 건 없다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확정은 됐습니다. 지금 오늘 공시는 나왔고요. 확정은 됐는데 이제 뉴스에 팔아라가 된 것 같습니다. 카페24 같은 경우는 31,000원대부터 3만원대 초반에 있었던 종목인데 58,000원까지 넘어갔었으니까 오늘도 58,000원 오늘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58,000원을 다이렉트로 찍고 그 뒤로 쭉 내려오는 모습이 오늘 전개가 됐습니다. 실제 현물하고 이렇게 수합을 시키면서 이런 카페24, 네이버가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수합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그 시장 흐름 보면은 2차 전지 가운데서 SK이노베이션하고 네네. 삼성 SDI 모습이 좋았잖아요. 네네.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오늘 다들 2차 전지도 섹터 자체가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죠? 네. 삼성 SDI도 오늘 2.8%나 상승하면서 정고점을 돌파해주고 있는 모습. 우리가 배터리 3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근데 뭐로 나눠진다는 거 다 알고 있고 SK 이노베이션도 나눠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큰 주식 살려면 그냥 SDI 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이슈들 때문에 지금 SDI는 지금 현재 정고점을 지금 현재 뚫어버리는 오늘 80만원까지 박수 받으면서 올라가 있는 모습이 나왔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완전히 바닥권에 있잖아요. 지금 85만원 한참 잘 갈 때 야 100만원 금방 가겠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85만원 가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또 SK이노베이션도 최근에 좀 충격을 먹었죠. 그래서 아직은 얘들은 조금 다시 위로 올라갈 거야. 이거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만원대 지금 현재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세 종목 다 빨간색입니다. 다른 오늘 대부분 파란 나라였는데 2차 전지 업체들은 다 대부분 빨간색이 오늘 돌아줬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참 2차 전지는 잘 이렇게 어쨌든 관심을 받으면서 올라가는데 이 앞단인 이 전기차 관련된 이 자동차주는 계속 헤매고 있어요. 현대차 기아. 현차 기아는
여기보다는 물론 완성차 업체들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이번에 뭐 1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뭐 테슬라 제초타라고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뭐 주가는 뭐 참, 이거 말하기가 참 할 말이 없죠. 자, 그렇다. 애매하다라는 거 가긴 할 것 같습니다. 실제 기아 같은 경우도 주가 좋아요. 갈 수 있어. 실적 제가 알기로는 기아는 정말 달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고 악셀을 밟고 있는데 주가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근데 지금 현재 현차랑 기차를 보면 기아를 보면 기아가 조금 더 나은 지금 현재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야기해드리겠고 실적 잘 나옵니다.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 관심 있게는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래도 2차 전지 그냥 2차 전지가 그쪽이 그러니까 조금 더 잘 가는 말을 네, 타는 게 낫다. 그쪽이 훨씬 더 완성차는 사실 지금의 별로 그렇게 썩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섹터 지금 계속해서 중소형주의 어떤 네네. 장세라고 할 정도로 수익률이 그쪽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섹터로 간다 해도 그 3사 이게 아니라 뒷단의 그 어떤 소부장, 소재 그렇죠. 부품, 네, 뭐 장비 그렇죠. 이쪽 업체들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이제 거기만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오늘도 가장 기관이 제일 많이 산 종목은 DI라는 회사입니다. DI도 뭐 DDR5의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11%까지 갔다가 7% 정도 상승으로 오늘도 마무리가 됐고요. DDR5에 대한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실제 거기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그 아랫단에 있는 회사들도 상당히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고 전 세계에서 야 우리 전기차 할 거야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도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마르지 않는 이런 샘물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 어려운 장이네요. 어떻게 생각을 해봐도 이거 뭐 하여튼 내일 또 어떻게 또 뭐지? 그러니까 이게 네네네. 살아있는 생물 같아가지고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일들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대표님 상당히 좀 도전적으로 항상 그 주식을 잘 하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 조금 꺾이시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저요? 네, 오늘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4월 달에 주식 투자를 해서 네네네. 5월 초까지 네네네. 한 55%인가 60% 수익을 내고 그 당시에 예, 와 그리고 이거 쉽네 어렵지 않네라고 생각하셨겠는데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지금 수익률이 근데 왜냐면 사놓고 저는 트레이딩을 매매를 안 트레이딩을 안 하고 하시는 그냥 가만히 스타일이시구나.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한 1%, 2% 올랐나? 대형주만 가지고 있더니 2% 올랐나? 2달 동안? 갑자기 좀 서글퍼집니다. 그래도 네. 뭐 수익률을 하면 엄청난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은행 금리보다 훨씬 낫잖아요. 근데 뭐 수익 낸 거는 일단 다 빼버렸으니까. 그렇죠. 이미 뭐 돈 네, 벌셨네. 원금만 가지고 계속. 계속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현재 그 빼고 나머지는 2%인데. 벌었으니까 벌었으면 됐습니다. 근데 참 그런데도 이렇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그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 입장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울까 생각해 보면 그렇죠. 참 답답합니다. 네. 많이 그렇죠. 네, 하여튼 내일은 또 뭐 내일 아니라 뭐 우리가 뭐 사실 내일만 하고 말 건 아니니까 앞으로 하여튼 좋은 그렇죠. 이런 네. 장이 계속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우리 네. 김건진 부장님하고는 빠이빠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이빠이야.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곧 이어서요.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유현 PB팀장과 함께 또 주식시장 이야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신한금융투자 황유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희한해요. 우리 황 팀장 나오실 때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아주 대규모로 일어났는데
왜 저를 이렇게 시험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2조 가까이 네. 던졌는데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또 이번 주 참 옵션 만기일이 네, 있잖아요. 만기일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을 때도 꽤 많은 매매가 나왔었고요. 오늘도 많이 나왔죠. 잠깐만 이거 좀 켜고 하겠습니다. 네. 매매. 네. 네. 보시면 오늘도 선물에서 한 1조 7천억 정도. 다행히 막판에 조금 줄였어요. 찔끔. 그러네. 1조 8천억, 거의 1조 9천억 가깝게 가다가 1조 7천억까지 줄였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1조 1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번 주는 사실 옵션 만기라서 선물에 직접적으로 영향권에 있지는 않지만 선물을 이용해서 지수 핸들링을 통해서 옵션의 이제 체결들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장중 변동성들이 클 수 있다. 그래서 하락이 아니라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바텀 피싱을 할 수 있다. 떨어진 것들 확 주워 먹는 것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장에서는 사실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조금 질러 볼 수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외국인 선물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두려울 수 있지만 지난번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부터 선물을 보면 조회를 해보면요. 한 누적으로 1조 7천억 정도 순매도거든요. 그러니까 크진 계속 않네, 전체로 중립이었다가 오늘 나온 만큼만 매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이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시장 이후에 그 만기 다음 달 이제 9월 달 만기까지의 방향성들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이번 주까지는 계속 이런 왔다 갔다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기 1조 5천억, 1조 3천 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또 지수가 또 올라가고 3,300포인트 뚫고 올라가서 더 올라갈 것처럼 보였지만 또 바로 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3,200포인트, 3,300포인트 정도에서 계속 우리가 흔한 말로 가두리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예,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이 이 말 들어보셨을 건데 그 안에서 가두리 쳐놓고 계속 종목 수익률만 뺑뺑이 도는 그런 장세인데 이번 주는 또 변동도 심하고 해서 그리고 신규 상장한 주식들이 또 시중의 자금들을 많이 흡수를 하다 보니까 그 변동성이 또 굉장히 또 심했을 걸 느끼고요. 그리고 지금 특이한 거는 특이하다기보다 요즘 시장이 더 왜 어렵다고 느껴지냐면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이 비교를 해보면요. 오늘 사실 지수는 0.5% 정도 빠졌습니다.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빠졌죠. 0.7% 빠졌고 근데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근데 0.5% 빠졌으면 사실 뭐 그냥 평범한 하루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200개고 하락 종목이 600개니까 거의 3배 정도 많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많습니다. 상승 종목이 330개인데 하락 종목이 6,000개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유 종목이 한 10개 가지고 있으면 한 10개 중에서 한 30% 정도가 아니 70% 정도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개 중에 7개 빠졌으면 그 비중이 다 똑같다면 모르겠지만 그 중에는 분명히 비중 큰 것도 많이 빠졌을 수도 있고 뭐 올랐으면 상당히 좋았겠지만 확률성으로도 지금 체감상으로 확률상 굉장히 어려운 장이다. 이런 장은 여전히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나왔던 8월 26일 잭슨홀 미팅 그리고 지난주에 민간 고용에서는 예상보다 안 나와서 사실 좀 기대를 했잖아요. 테이퍼링 뒤로 늘어지는 거.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나왔던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왔죠.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테이퍼링이 앞당겨지는 거냐 아니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시장에서 눈치 보기 장세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네. 사실 난 오늘 그 장이 이렇게 네. 좀 안 좋길래 저 중국 증시를 한번 봤어요. 중국이 뭐 좀 별거 흔들리나 없죠. 또 네. 흔들리나? 근데 거기는 뭐 상승으로 없죠. 끝났죠. 네.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 아니 안 좋은 거는 영향을 받고 좋은 거는 별로 영향을 안 받고. 그러니까 한국 주식 그러니까 작년부터 하셨던 분들이 올해 들어서 왜 이래? 딱 그 표정일 거예요. 뭐 왜 한국 주식은 안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왜 주식은 항상 오르는 거 아니야? 좋은 주식은. 근데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주식은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 그랬고 원래 어려웠습니다. 중간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끝나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중간 시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변동성도 많이 있고 그리고 한국 시장 특유의 그 뭐라 그럴까요? 투기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선물 옵션 판도 굉장히 조금 변동성이 심하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 시장은
뭐 전 세계 이제 경제 지위 안에서도 사실 좀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이.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시장입니다. 예. 근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국의 기회가 오히려 역으로 잘 이용하면 변동성이 네, 크니까. 변동성이 커서 이거를 잘만 이용하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주식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있는 거죠. 제대로 방향을 타면. 근데 그렇죠. 그게 반대로 안 되죠. 그게 어려워서 그렇죠. 예. 반대로 되는 네.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저희 친척분 중에는 그래서 주식하면 집안 망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 분들 많죠. 네. 옛날 주식하면 분들 패가망신이고. 근데 제가 이거 하는데 그런 말 하신다고 제가 몇 번을 뭐 그러기도 했죠. 네. 일단 그러면 시장이 하락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도 아니고 네. 지금은 그냥 눈치 보기장, 네, 홍보장 맞습니다. 정도로 네.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만약 3,2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면 기관이 좀 방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3,300을 그렇다고 또 지르기에는, 그러니까 3,300포인트 이상으로 뚫고 올라가려면 시장에서 주도주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시총 상위주 주식들 중에서 주도주는 없죠. 네, 주도주는 없고 카카오뱅크가 상장해서 시총이 좀 크긴 했지만 워낙에 좀 약간 밸류에이션보다는 상장 초기에 수급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제는 급등하고 또 오늘 또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이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 요인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좀 이따가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이 자료는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네. 일단 그러면 오늘 또 시장이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 모멘텀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거기다 또 CLSA에서는 네. 그 두 가지가 좀 맞물렸죠. 투자 의견 매수해서 매도 언더퍼폼. 리포트 냈고, 제가 삼성전자 뭐 중간중간에 조금 한번 사봐도 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기는 했었지만, 큰 흐름에서는 사실 비중을 계속 줄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을 늘리진 않고 그냥 최소한의 금액들만 가져가고 있는데,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 뒤통수를 맞을까봐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2018년도 경험을 제가 제대로 당했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엄청나게 뭐 좀 과장해서 말하면 저는 뼈에 각인이 돼 있을 정도예요. 네, 그때 대형 주장을 못 먹고 나중에 뒤통수를 쳐서 굉장히 좀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가서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게 2018년도에도 그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막상 2019년 가보니까 없었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 주가는 2018년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데 지금 페이스가 딱 그런 페이스로 가고 있죠. 오늘 삼성전자는 그나마 조금 지난주에 좀 반등의 여지를 좀 두고 하긴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또 비추세 구간을 다시 또 들어왔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좀 더 안 좋긴 한데 오히려 이런 그림들이 사실 좀 좋은 것 같아요. 하이닉스 어딨죠? 오늘 SK의 날이긴 했는데 하이닉스만 빼고 네, 보시면 뭐 그냥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전히 하락 추세 진행 중인 거 아실 거고. 그렇죠. 제가 여기 구간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단기 시세로 끝났죠. 예, 장기 추세선 맞고 다시 또 헤딩해서 내려왔고, 오늘 거래량이 오히려 좀 많이 나왔어요. 5일 연속 운봉에다가 오늘 거래량도 좀 많이 실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면 조금 또 사볼 만한 가격대는 또 왔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지금 비중을 실어가지고 하이닉스 다시 뭐 예전 15만 원대 가자, 그런 분위기도 절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 반등. 네, 단기 반등 정도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물타기 하실 수 있어요. 분할 매수 하실 수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를 내가 뭐 한 100주를 갖고 있다. 근데 여기 정도에서 조금 물타기를 해. 그럼 반등하면 반등한 그 물타기 또는 추가 매수한 수량만큼만 또 반등하면 또 매도하고 나오시는 전략들이 좋아요. 왜냐면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이 반등 나올 때 이 구간 헤딩을 하면 이 이평선에 닿으면서 그 물량들을 소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들이 좀 시간과 가격들이 좀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해소를 해야죠. 예, 장기 몰려있던 물량도 해소하고 또 새롭게 새롭게 생각을 하는 투자자도 또 들어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하이닉스를 물려가지고 물타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평단을 낮추시는 방법이긴 하지만, 반등하면 또 줄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IT 부품 주식들을 하는 게 좋다. 저는 여전히 그 관점은 여전히 중소형주. 네, 중소형주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셌던 것 중에 하나가 여전히 심텍도 가장 심텍? 셌었고, 네. 이게 근데 저 폴더블 폰. 아니 DDR5 DDR5. 전환, 네, 이건 DDR5 DDR5 전환에 대한 이슈인데요. 지금 완전 다른 모습이잖아요. 대형주들이랑은.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보면 시장이 완전히 박살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스토리도 있고 실적도 있고 내용도 좋은 종목들 그리고 또 IT 대표적인 종목들이니까 이런 종목들은 또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컨셉이 맞으면 종목들은 가요. 근데 굳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에서 베팅하지 말자. 지금 그런 구간이고 그다음에 후공정 업체들을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게 테스나였잖아요. 테스나도 지금은 뭐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고 뭐 ISC도 어제 3만 원 딱 찍고 빠졌거든요. 네, 딱 라운드 피겨 말씀드렸던 3만 원 찍고 나왔는데 이 주식도 뭐 여기서 못 팔아셨다고 하면 또는 아직도 여전히 보유한다라고 하면 또 한 28,000원이 깨지면 또 한번 사볼 만한 구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ISC에 들어와 있는 그 대주주 펀드는 평당 28,000원이기 때문에 이제 본전이에요. 이제 본전이고 더 큰 업사이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하다. 다만 이제 시장이 뭐 테이퍼링이든 뭐든 대외 체계적인 위험으로 박살이 나면 뭐 종목이 되겠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다른 종목 여타 종목들을 봤을 때는 아직은 중소형주 단에서는 매매해볼 만하다. 그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네, 말씀드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오늘 주주분들은 아마 허탈한 하루이실 것 같은데 그 네이버 게시판 보니까 아주 다시 집어넣으라고? 말이 좀 격한데. 아니 근데 그런 글들이 많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또 그런 네. 얘기도 있어요. 그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네. 불확실성은 뭐 똑같다. 왜냐면 그렇죠. 사면이 돼야 이게 경영에 참여하면서 그렇죠. 이게 네. 되는데 근데 그 참 고민일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그죠. 이게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데 특정한 사람에게 그렇게 해줄 그렇죠. 수도 없고 또 이 해당 그 이해관계자들은 또 너무나 답답하고. 네. 네.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 그 변수보다는 반도체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이를 만회하려면 반도체 오늘 이제 최근에 CLSA 보고서는 생각보다 IDM 기업들이 반도체 가격의 통제권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다라는 내용이 주 골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 이 반도체 수요 있는 회사들이 재고 조정을 잘 했고 그리고 내년에 생각보다 수요가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가격 결정권이 없어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이 하는 바람에 뭐 하이닉스도 보고 영업이익이나 추정치도 굉장히 많이 낮추면서 오늘 좀 하락들을 많이 유발했죠. 그리고 오늘 아마 가석방 이슈로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사실 좀 외국인들은 던지기 사실 참 좋은 호가를 받쳐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이제 폴더블에 대한 변수가 있잖아요. 과연 그렇죠. 옛날만큼 스마트폰이 시장에서 아주 매력적인 아이템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폴더블에서 어느 정도 만회를 해주느냐. 사실 지금 기대감이 사실 하나도 없다는 게 사실 좀 좋기는 해요. 왜냐면 네. 무려 저도 이렇게 방송을 몇 번 했지만 폴더블 부분에서 이렇게 되지. 그렇죠. 네. 이게 다면 어떻게 될까? 네. 이런 호기심이 맞아요. 없단 말이에요. 없죠. 네. 왜냐하면 폴더블 폰은 좀 약간 우리가 주변에서 아직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렇지. 이제 다 아는 거고 그렇지. 또 이미 나와 있던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이 없죠. 그래서 반대로 역으로 저는 조금 이게 올라가면 이게 되는 거였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하는 게 없으니. 네, 기대하는 게 없으니. 그래서 오늘 보면 파인테크닉스, 오늘은 좀 밀렸지만 파인테크닉스나 인터플렉스나 뭐 KH 바텍이나 부품 주식들, 이쪽 섹터의 부품 주식들도 저는 지금도 해볼 만하다. 여전히 보고는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갤럭시 언팩 행사가 내일인가요? 이게 다음 주일 텐데요. 다음 주? 잠깐만요. 네. 이거는 갑자기 질문을 하셔서.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의 그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네. 이게 이제 삼성전자 주주들로서는 현재 또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네. 어떤 모멘텀인데. 네. 내일이네요. 내일. 네, 맞네요. 하여튼 네. 내일 잘못 알고 어떻게 있었네요. 나올지 네. 한번 좀 기대를 해보죠. 또 다른 이슈로는 LG 베스트샵에서 이제 아이폰이 팔릴 예정이다. 삼성전자하고는 또 대척점에 있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아이폰 아니, 지금 워낙 잘하니까. 네, 근데 그래서 지금 사실 LG 이노텍이라던가 관련 부품들 뭐 ITM 반도체라던가 그런 부분들에 연관돼 있는 주식들을 좀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글쎄요, 이거 삼성전자 차라리 저는 아이폰으로 엮여서 보는 거는 저는 뭐 관련 주식으로는 LG 이노텍을 좀 좋게 보고는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일단은 IT 섹터 전체 통틀어서는 2차 전지 부품 주식들이랑 그다음에 반도체 부품 주식 두 개를 좀 쌍으로 놓고 봐야지 애플 하나 이슈 가지고는 지금 시장에서 개별 이슈로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어떤 종목 갑자기 무슨 이슈를 엮여가지고 탁 튀면 모를까. 애플 하나 가지고는 조금 약하다고 봅니다. 네. 이게 아마 이런 이슈를 기대하는 거겠죠. 이분들은 그 애플하고 관계가 점점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그 뭐죠? OLED가 됐든 그다음에 그 카메라 모듈이 됐든 이런 것들에서 그냥 뭔가 물량이 더 커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2주 전 3주 전이었나요? 그때도 LG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OLED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제가 OLED 장비 주식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중간중간에 한번 튀긴 했습니다. 인베니아 같은 주식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ICD 같은 주식들도 그렇고 근데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들이 그렇게 반도체 부품 주식들보다 뭔가 화끈하게 시세를 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계속 좀 사실 꺼려하고는 있는데 뭔가 좀 숫자가 의미 있게 좀 나오나라고 하면 관련 주식들은 또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활로를 뚫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점검을 하는데 지금 일단 시장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봐야죠. 근데 이럴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퐁당퐁당을 찾아서 일단 움직이는 게 좋을 것이냐, 일단 그냥 이미 늦었으면 그냥 기다리고 버티고 있어야 될 것이냐. 네. 일단은 오늘 시장이 어려웠던 어제하고 오늘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에서 가장 큰 주도주가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어제는 지난주하고 오늘은 카카오뱅크였고 어제까지는 오늘은 또 SK 바이오 관련이었고 또 크래프톤도 아침에 좀 밀렸다가 결국은 쫙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작은 종목들이 아니에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의 10% 정도를 잡아먹었거든요. 아, 엄청나게 잡았네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시장에 강력한 주도주가 있어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추세가 없지만 시장 내에서 들어가 보면 종목 단위로는 지금 그 시장에서 모든 거래대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주도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종목 다 주식 좋은데 굳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데서 수익률 게임 하는 데서 지금은 하겠다라는 거죠. 굳이 안 되는 거에서 매달리 거기 그거 팔아버리고 단타를 치더라도 스마트머니들은 다 이쪽에서 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크래프톤도 그랬고 카카오뱅크도 그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랬고 뭐 SK 붙은 뭐 케미칼도 그렇고 다 지금 이쪽 종목들이 일단 시세를 내주잖아요. 내주다 보니까 뭐 재미없는 종목들 다 팔아서 그러니까 지금 좋은 종목들인데 약간 추세 깨졌던 종목들의 분봉 흐름들을 보면 갑자기 분봉에서 툭툭툭 떨어지는 분봉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신경질적으로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거 물량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여기는 이제 저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지금 그런 종목들을 바텀 피싱을 하느냐 아니면 아예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해서 오늘 시장이 좋았던 거래대금 풍부하고 변동성 큰 종목들 가지고 단타를 하느냐. 네. 뭐 추격 매수일 수도 있고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것도 방법이고 뭐 분봉 안에서의 그 눌림목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거는 개개인의 이제 트레이딩 전략들인 거고요. 그렇게 하느냐 좀 양극단을 갈리는 거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는 그런 장인 거죠. 이 흐름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그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들은 지금 내가 나는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이렇게 묻어두고 기다릴래 라고 마음 먹었으면 시장을 탁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편안하게 지키면 되는데 그리고 아니면 난 정말 수익률 게임 할래 그러면 일부 현금 매도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뭐 거래를 하든지 그렇죠. 그렇게 해야 그러면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만 괴로운 거지. 그렇죠. 이렇게 해야 그렇다고 되나 해서 저렇게 내가 해야 되나. 현금 뭔가 단타를 해보려고 현금을 팔았어요. 주식을 좀 팔았어 일부. 손절매를 하든 뭐 익절을 하든. 근데 이 주식을 뭘 살지 사실 엄청 고민이 많이 되긴 할 거예요. 지금 도대체 뭘 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노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낙폭과대주. 예, 낙폭과대들 노리시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뭐 나오시는 분들이 어떤 의견들을 제시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조금 계속적으로 이제 일부러 부정적인 의견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예, 과연 시장을 꺾을 수 있는 혹시나 갑자기 나와서 시장을 꺾을 수 있는 재료가 뭐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인데 일단은 고용이거든요. 일단은 7월달 고용 이번에 나온 건데 보시면 비농업 부분 고용이 잘 나왔고 이거 보시면 레저하고 접객상 숙박 음식업의 취업 고용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결국은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인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놀자 주식들이에요. 한번 작년 말이랑 올 초에 이제 백신이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관련 주식들이 한번 쫙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계속 시장에서 델타 변이 변수로 지목되고 있는 델타 변이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그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을 좀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오히려 가장 최악인 구간인 거잖아요. 주가는. 그러니까 고용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눌려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 전제 조건이 결국 델타 변이도 잡힌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인류는 또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지금 주식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만 잡힌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쪽에서 분명히 뭔가 영업이익에 대한 상향이 나올 거거든요. 실제로 일단 추정치들은 리포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CJ, CGV나 호텔신라나 대한항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려운 말로 바텀 피싱하는 종목들은 참 좋다라고 봐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늘 이제 DB금융투자 최근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일단은 연간 전망 그 성장률 추정치를 좀 낮추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승은 하는데 우리가 주식 보면 상승을 하는데 둔화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도 상승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상승률이 줄어든다는 거에 대한 논란인 거잖아요. 지난달보다는 네, 올해가 네. 이번 달이 좀 적고 이번 달보다는 그렇죠. 다음 달이 좀 적어질 상승률이 거고. 계속 뭐 5% 가다가 상승 4%, 3% 오르기는 건 오르는 거지만 상승률은 줄어드는 건데 주식은 이 상승률 곡선이 증가하고 있을 때 가파르게 나오는 건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전망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분명히 뭔가 참여자들이 갑자기 우르르 해가지고 셀 쪽으로 의견이 꺾였을 때 이런 전망치, 피크아웃에 대한 전망치들 가져다 붙일 수 있습니다. 명분 삼아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빠진다는 게 아니라 주가가 먼저 빠지고 이것 때문에 빠졌어라는 게 후에 붙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은 항상 유념해 두셔야 되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주가 흐름들을 보면 지금 호텔신라나 호텔신라 네, 이런 부분들 보면 사실 충분히 한 두 달 반, 석 달 정도 충분한 조정이 나왔고 장기 이평선 하단까지 내려왔잖아요.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CJ, CGV도 이번에 계속 영화들 개봉하는 부분들도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고 오늘 오히려 좀 올랐죠. 요즘 네. 좀 뭐 약간씩 오르는 거. 네, 다시 오르고 있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대한항공. 네,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다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한번 작년에 백신 도입 때문에 한번 쭉 올랐다가 좀 잠깐 일시적 가격 조정 왔다가 대한항공 왜 올랐죠? 이거는 뭐 물류 이런 이슈 때문에 올랐었나? 그러다가 이제 델타 변이 나오면서 쭉 밀려왔고. 근데 밀리는 동안 보시면 거래량들이 없잖아요, 별로. 그렇죠. 대한항공도 그렇고 CGV도 쭉 밀렸고, 그다음에 호텔신라도 쭉 밀렸고. 근데 거래량 줄어들면서 이게 딱 큰 그림에서 N자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이트진로도 봐볼까요? 그거는 좀 상대적으로 좀 고생을 하고 있는. 네. 주가 부양을 위해서. 네, 이건 저 혼자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지. 근데 이것도 보면 결국은 계속 이제 2인으로 가면 어쩔 수 없이 계속 늘어지고 있는 구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변수를 생각하고 봤기 때문에. 다만 지금 사면 저는 이거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도 굳이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 타이밍이 지났다라고 하면 지금도 굳이 물타기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네, 물타기 할 게 없고 이건 성향 차이긴 한데 쌀 때 조금씩 사서 평단을 낮추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 기회비용 차원에서 다른 쪽에서 매매하다가 얘가 이제 뭐 확진자 수 좀 줄어들고 델타 변이가 잡힌다라는 내용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좀 턴하는 모습이 나올 거거든요. 이러면 또 이렇게 해서 하다가 이렇게 또 턴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때 요쪽으로 또 올라왔을 때 또는 이제 거래량 요런 거래량 하나 나와줬을 때 또 한번 사보시는 거. 그때 사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되는 쪽에서 추세 좋은 데서 놀던가 아니면 아주 낙폭과대 아예 쪽. 낙폭과대 쪽 이슈에서 바텀 피싱 하던가. 근데 바텀 피싱 종목들은 좀 리오프닝 쪽에서. 근데 변수는 있습니다. 이래 변수라서 제가 사실 말씀드리기 좀 그래요. 그 뭐 변수라는 게 저거겠죠. 편이. 변이. 네, 그게 더 이게 더 확산되거나 확산되고 늘어지는 거 변수인 거죠. 또 다른 변이가 또 나오고.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개별주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소개시켜줬던 포인트 모바일이나 뭐 솔루엠 이런 종목들은 완전 개별주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주도주가 확실하게 있으면 개별주들이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여전히 뭐 제가 생각했던 범위 안에서의 움직임들이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 잠깐 반짝 올랐다가 또 어제하고 오늘 또 좀 약간 하락이 좀 깊었지만 저는 아직은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뭐 그 종목에 얽힌 스토리가 깨진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쓸려서 밀려왔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개별 종목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을 네. 같이 수익률 참여하든가 네. 아니면 최악으로 평가받는 그래서 네. 많이 떨어진 네, 주식 그렇죠. 네. 이거를 미리 사는 그 중에서 이익 추정치 개선세가 보이는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보이는 종목 업종이나 섹터인데 무조건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네. 이익은 계속 늘어나는. 그렇죠. 이익은 개선세는 예상은 하고는 있어요. 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늘어질 수 있지만 이익은 계산하고 있지만 가격만 눌려 있는 종목들. 이익 추정치는 EPS는 올라가지만 가격만 눌려 있는 종목들. 그게 대부분 놀자 주식들이라서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뭔가 우리 그때 신고가 거래법에 대해서 한번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 황 팀장님이 이렇게 사용하는 어떤 투자법에 관련해서 하나 좀 쉽게 이야기하기로. 이거는 내용이 없었는데.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그런가요? 2차 전지 얘기 한 번만 더 하고 할게요. 예, 그래요. 그럼 그거 2차 전지도 하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라서 일단은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죠. 일단 삼성 SDI가 가장 좋은 흐름 나오고 있는데 배터리 3사 중에서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신차 판매 비중 중에서 50%를 전기차나 수소차 뭐 이런 이제 미래차로 친환경차로 하겠다라는 거니까 지금 4%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요 당연히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이고 2030년까지 보면 이제 지금 초입 구간이니까 지금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집중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근데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센 놈은 이미 시장에서 이제 판별이 났죠. 삼성 SDI로 판별이 났고 분할 이슈가 없으니까. 분할 이슈가 없으니까 이제 가장 필요한 게 삼성 SDI인 거고 SK 이노베이션은 참 거래량 제가 이래서 거래량 매매를 포기를 못해요, 진짜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대량 거래 나오고 나서 음봉에서 음봉 나오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조금 추세가 꺾여지는 그림이었죠. 그리고 이제 또 배터리 사업 부분 떨어져 나가면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지주 회사나 아니면 정유도 이번에 또는 정유도 빼버린다면. 네, 그러면 매력적인 배당주 정도로만 이제 해석이 되지 사실 매력적인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2차 전지 투자할 거면 뭐 굳이 SK 이노베이션 들고 있어, LG화 굳이 뭐 들고 있어, 그냥 제일 가장 화끈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게 SDI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고, 뭐 삼성 신흥 SEC나 동아기업이나 그쪽 관련 물량 받는 대로 또 부품주들도 흐름들이 또 SDI 향. 네, SDI 향 쪽으로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SDI랑 뭐 이노베이션이 또 양극 활물질 SK 쪽에서 양극재 또 투자 이슈 나오다 보니까 또 관련 주식들 에코프로비엠 이런 주식들도 좀 급등하고 그랬었는데 이쪽 섹터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개념 전체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 결국은 돌고 돌아서 마음 편한 데 2차 전지거든요, 지금. 그렇지. 네. 바이오도 되지만 2차 전지만큼 확실해? 그거 아니고. 그건 워낙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많고. 뭐 다른 개별주들 확실해? 뭐 카더라 아니야? 와, 돌고 돌면 실적도 편하고 뭐도 편하고 이거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매매가 우리 개인들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분들도 오히려 더 실적 보고 숫자에 집착해서 투자를 하는데 마음 편하게 그냥 이거나 사자. 시장 어려운데. 그러면 결국은 2차 전지 섹터로 돌아오는데 점점 이제 우리가 항상 주도주의 끝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2차 전지 주식들이 작년하고 올까지 좀 약간 뭔가 다 우르르 올라가다 보면 지금은 이제는 좀 뭔가 종목이 압축돼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뭐 종목들 앞으로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되는 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 SDI는 지금 신고가잖아요. 신고가. 그렇죠. 신고가 가잖아요. 신고가 거래 네. 매매법 네.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냥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가능. 이런 자리는 되게 좋은 자리죠. 이제 4주 신고가잖아요. 박스 뚫고 올라가는 4주 신고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봤던 거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봐볼까요? 에코프로도 보면 제가 보는 게 4주 신고가인데 이런 것들은 오늘 거래가 많이 터졌네요. 네, 이런 것들은 터졌네.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 박스를 뚫는 이런 거래량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신고가들.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봐요. 네.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장 마감하고 4주 신고가들을 종목을 검색을 하거든요. 종목을 검색을 하는데 시장이 꺾이거나 안 좋으면 종목이 4주 신고가인 종목들이 많이 안 나와요. 네, 제 매매 로직상 이제 종목 수가 아니면 나오더라도 정말 이상한 잡주들만 나와요. 그냥 뭐 이런 종목도 있어서 하는 종목들. 근데 지금은 좀 의미 있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뭐 충분히 매매해 볼 만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직 시장이 꺾였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신고가 종목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다 그냥 밑으로 쳐박지. 빠지니까. 예, 빠지니까. 근데 지금은 일단은 신고가의 종목이 매일매일 좀 바뀌는 건 있어요. 그만큼 순환매가 빠르니까 그런 건 하겠죠. 근데 뭐 4주 신고가가 오늘도 4주 신고가고 어제도 4주 신고가 있으면 오늘도 4주 신고가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똑같은 종목이 계속 잡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의 연속성도 좀 있고 뭐 좀 바뀌긴 하지만 근데 그 종목들의 내용도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아직은 그래서 저는 시장은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뭐 꽤 많이 팔았지만 또 내일 또 갑자기 또 사서 들어올 수는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그럴 수 있고 다음 주 8월 말까지는 계속 이런 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종목들에 대한 이제 화요일이니까 말씀드리면 송원산업이랑 카프로를 좀 말씀드리면요. 뭐 재미없죠. 사실 재미없어요. 왜냐면 지금 화학 쪽 섹터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통틀어서 화학 쪽 섹터가 이익 추정치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좀 가볼까요? 제가 적어온 게 있는데 이번에 소원산업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네, 약간 실적은 잘 좀 나왔어요. 네, 실적은 잘 나왔는데 기대치보다는 좀 미친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시장 기대치보다 안 좋은 구간인데 다만 지금 이익 추정치가 전체 시장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종목이 사서 딱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 거래량이 시장에서 인정받는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때를. 근데 지금 화학 섹터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얘 혼자서 푹 올라가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큰으로 보면 결국 여기잖아요. 여기 안에서 움직이는 정도입니다. 여기 이 정도 이렇게 보면 18,000원에서 22,000원, 4,000원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정도고 좀 더 길게 보면 여기까지 여기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 그냥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건데 근데 옆으로 횡보하는 동안 거래량이 말라 있잖아요. 네, 말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줄줄줄 흐르는 거지 종목이 포기하거나 망가졌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다만 지금 사서 바로 안 올라서 좀 짜증날 뿐인 거죠. 저도 짜증나요. 저도 스트레스를 안 받겠습니까? 이거 말씀드렸는데 올라야지. 올라라. 송원 이름 들어간 소고기집이라도 가야 되나 그 별 생각 다 하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적도 나쁘지 않고 성장성에 대한 것도 있고 이제 회사가 이제 좀 2차 전지 소재 회사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전기차 소재 회사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카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카프로도 보시면 그냥 거래량 말라 있어요. 거래량이 말라 있습니다. 거래량이 아까 이 SK 이노베이션 본 것처럼 여기서 만약에 오늘 빠졌을 때 거래량이 이만큼 빵 떴다 하면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야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구간이 아닌 거잖아요. 거래량이 없으니까. 네, 거래량이 없으니까. 다만 지금 업종이 안 되잖아요. 네, 업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숨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고 돌아서 화학 쪽 섹터에서 좀 의미 있는 게 나오면 거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차 보시면 현대차는 지금 화학하고는 다르게 EPS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만 내려와 있는. 지금 여기도 네. 주주들이 투자한 그렇죠. 개인 투자들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근데 보시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거래량도 그냥 말라 있잖아요. 네, 말라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체계적 위험, 대외 변수가 좀 진정되고 테이퍼링 이슈로 한 대 세게 얻어맞든 좀 기간 조정으로 지나가서
그냥 이 이슈가 시간 속에 녹아져가지고 해결이 되든지 간에 그러면 다시 안정이 되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다시 산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는 자동차 업종이 간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를 그런 관점에서 좋다라는 거고 뭐 작년에 이게 급하게 올랐을 때 지금 이런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 삼성전자부터 포함해서 급하게 올랐었던 종목들을 작년 같은 흐름은 정말 특이한 흐름이었어요. 예. 앞으로 또 올지 앞으로 모르는. 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처럼 같은 시장을 한국 시장에서 또 기대하기에는 그러려면 그 전에 코로나 같은 이슈로 세게 한번 또 얻어 터져야 돼요. 그런 게 나와야 크게 되는데 급락하고 그게 다시 나와줘야 세게. 또 그러면서 자산 가격이 변화하면서 또 자산의 리밸런싱이 또 일어나면서 그런 이제 또 슈팅들이 나오는 건데 한국 시장은 항상 어려웠다라는 점, 굉장히 항상 최상의 난이도였다라는 점 보시면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다 적었어요, 오늘은. 다 종목? 예. 나는 그 투자법을 했고. 먼저 하고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투자법이요? 근데 투자법은 저는 아까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 인디아나 존스 아시죠? 난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이제 좀 20대 분들 모를 수도 있을 건데 거기서 성배를 찾잖아요. 잃어버린 네, 성배를 잃어버린 찾아서. 성배를 제가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또는 이런 투자 매매법은 성배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있을지 과연 있는지도 모르는데 찾으러 가잖아요. 성배를. 단지 이제 힌트를 찾는 거지. 힌트를 찾아서 과연 성배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항상 제 톡 프로필에 보면 성배를 찾아서요. 항상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였어요. 과연 기술적 분석에 정답이 과연 있을까? 과연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건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자신은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여기 와서 그러니까 그게 좀 자신이 섰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도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제 매매하는 거하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랑은 또 괴리가 또 있는 그렇지. 거거든요. 또 실제로 적용하는 것도 또 받아들이시는 거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매매법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과연. 근데 그것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사람들 100이면 그 100이 다 이해할 수는 없거든. 그거 당연하죠. 단지 거기에서 당연하죠. 20이 됐든 30이 됐든 힌트를 찾아서 나름대로 성장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그렇죠.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주변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돈을 다 잃었으면 뭐 차트 무용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 주변에는 기술적 분석으로 돈을 버신 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향성은 제가 지금 하는 거에 대한 방향성은 제 나름대로 이건 제 투자 제 원칙이니까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방향 찾은 것 같아요. 거래량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 방향성을 자신의 돈을 벌 수 있는 필살기 또는 이 구간에서 이 매매를 통해서는 또는 그러니까 필살기 같은 매매법이라던가 이게 매매법이라는 게 뭐 투자 원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기술적 분석이든 기본적 분석이든지 간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 또는 매매법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거는 무조건 먹는다. 시간이 걸리든지 간에 무조건 먹는다라는 필승 전략은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필승 전략은. 네, 필승 전략은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자기하고 이게 합이 맞는 게 있거든. 그렇죠.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게 단지 이게 뭐 A는 B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자기 감하고도 맞아야 맞아요. 되고. 맞아요. 예. 그러한 이제 하나의 그 힌트가 그런 거죠. 되는 네. 단초를 우리 이제 황 팀장님이 제공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런가요? 그래서 결론은 네. 어떻게 하나 정도 공개한다 그러면 하나 정도 우리가 이번에 공개를-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뭐 사주 신고가 뭐 이렇게 종목 찾듯이 뭔가 이제 신고가 종목은 좀 찾는 법. 신고가 종목은 되게 식상하죠. 이제 제가 하도 그렇죠.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 했으니까. 자, 알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카페24를 사례로 들는데요. 저 이거 개인적으로는 필승 매매법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네. 최근의 흐름은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재료 소멸 또는 음봉에 대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수급주의 패턴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혹시 뭐가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는데. 또는 그러면 차트에 적혀 있는 것 중에서 특이점이 하나 있죠. 특이점. 네.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 이거 근데
이거 알려드리면 되게 좀 그런데. 미천 드러나? 아니에요. 이거는 네 미천 뭐 괜찮아요. 네, 네 괜찮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시장에서 또는 책에서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이 매매법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 발견한 거. 제가 10년치 통계 다 두들겨 가지고 발견해낸 거. 아, 그래요? 네, 되게 소중한 것 같은데. 네. 뭘 발견해야 되나? 차트에서 적혀 있는 것들 글자 한번 읽어보세요. 대표적인 거. 뭐 네, 맞습니다. 배당락, 권리락, 네, 무상증자.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의 목적이요. 예전에는 그 상한가 15%일 때는 무상증자를 발표하면 상상 이렇게 갔었어요. 그랬었던 것 네, 같아요. 예전에는 무상증자를 발표를 하면 이 회사가 밀보금도 많으니까 거래량 늘리려고 팡팡 하는 것보다 그래서 발표를 하고 나서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바뀌고 201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패턴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 모든 무상증자 종목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가 부양이에요. 그렇죠. 네. 봐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카페24를 뭐 이때 한 4만 원일 때 갖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내가 우선 카페24를 100주를 샀다고 쳐요. 카페24 100주를 가지고 있는 소액주주인 저도 무상증자, 이건 100% 무상증자거든요. 그러니까 2배 한 주 있으면 한 주 더 주는. 저도 100주 있으니까 100주를 받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주주는 더 많이 받겠죠. 대주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보실 때 우리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이 카페24라는 주식을 핸들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대주주, 모르지만 대주주는 수급 주체에 대해서 수급 주체는 이 판을 어떻게 깔아놓고 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종목 하나하나마다 이 조금 격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하나마다 대주주가 깔아놓은 도박장이라고 봐요.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마찬가지로 이런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 이게 뭐 사실 뭐 완전 급등락이니까. 그렇죠. 그거 보면 결국은 대주주나 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급 주체도 더 많이 받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일반 대주주 경영진이 아니라 이 주식을 팔고 나와야 되는 그 대주주라고 하면 그 많은 물량들을 해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힌트를 저는 무상증자에서 생각을 해냈고요.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100% 무상증자 이상입니다. 100% 네. 무상증자. 근데 조건은 뭐냐면 무상증자 발표하고 나면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죠. 그랬을 경우에 저는 매도를 합니다. 일단 매도를 하고요. 무상증자 권리락 빠지고 무상증자 안 받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상증자 안 받고 무상증자 물량이 입고가 되죠. 입고가 돼요. 입고가 되고 그러면 거기가 기준점이 됩니다. 거기 기준점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20% 이상 빠지기를 기다려요. 아, 무상증자 네. 후에. 네. 네. 30% 빠지면 더 땡큐. 네. 그럼 보면 봐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필승 매매법이라고 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매매 잘해서 나갔습니다. 네, 솔직히 보시면 여기 이날이죠. 2월 22일 날. 2월 22일 날 이거 종가가 이날이 무상증자 이렇게 들어있는 날, 이날이 이제 무상증자 신주가 상장된 날이에요. 네. 그러면 무상증자를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은 팔려고 하는 습성이 좀 강하겠죠. 새로 받은 주식들. 그래서 이날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날이 종가가 이제 수정 종가겠죠. 35,15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20% 이상 빠지는 걸 기원해요. 그러면 한 7,000원 정도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3만 원 깨지면 사볼만 하다. 네, 3만 원 깨지면 사볼만 하다. 그래서 기다려요.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여기서 속으면 올라가는 거. 네. 우리가 보통 저기에서 네. 속거든. 네, 여기서 속으면 안 되고요. 3만 원 이하로 훅 빠지기를 기원하고 그리고 시간도 필요해요. 넉 달 정도. 이건 제 개인적인 통계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공개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무상증자 물량이 입고되고 나서 20% 최소 20% 빠지고 4개월 정도의 숙성 기간. 마치 뭐 장담 구듯이 그걸 맞춰야 돼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네. 그러면 뭔가 이슈가 붙어요. 희한하게도. 뭐가 네. 됐든. 희한하게도 붙어요. 네, 희한하게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 이제 그렇게 해서 매매를 많이 했었고 근데 그냥 하고 바로 올려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1년에 몇 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상증자 입고하고 빠져서 횡보하는 종목이 몇 개 안 나온다고요. 근데 그 조건에 맞는 종목들은 꼭 수익을 줘요. 예. 목표는 딱 요 무상증자 입고하는 날 목표예요. 요 가격 여기 정도. 그래서 아쉽게도 여기서 팔았어요. 네. 근데 이거는 카카오 이거 인수설이 붙었잖아요. 이거는 모르겠고 이건 나중 변수고. 그거 네. 전에.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샀어요. 떨어졌을 때. 예. 그래서 매매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바이오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박셀 바이오인데 이름은 뭔가 박살날 것 네. 같은.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바이오 sek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이오 섹터가 돼요? 안 돼요. 되지, 안 지금. 돼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입고하고 나서 보시면 지금 얼마 정도 빠졌냐면 지금 가격이 보시면 한 반토막 정도 빠졌어요. 많이 빠졌네. 네. 네. 그러니까 무조건 20% 빠졌다고 사는 게 아니라 섹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4개월 정도 기다리자 그랬잖아요. 예. 여기서 하고 4개월 정도면 여기가 1월 중순이니까 한 5월 달 정도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여기 정도면 사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여기서 보면 이런 거 거래량도 들어왔죠. 중간에 터졌네. 네, 터졌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분명히 나중에 제약바이오 섹터로 수급이 조금 들어왔을 때 또는 분명히 또 수급이 돌고 돌면 언젠가 또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올 거예요. 저는 그렇지. 사실 제약바이오는 냉정하게는 내년 1분기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굳이 지금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보고 있다가 지켜보다가 붙으면 그러니까 카페14도 제가 그냥 지켜봤다가 이거 보면서 들어왔거든요. 이것도 4주 신고가였었어요. 상승할 때. 네. 기다리다가 이거 보고 따라 들어오는 건데 이 박셀바이오도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게 나온다. 그리고 섹터도 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도 좀 어느 정도 투심이 좋아졌다라고 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반토막 빠졌다는 건 여기서부터 목표를 제가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5만 원, 16만 원이거든요. 그럼 지금 더 더블 정도잖아요. 그렇지. 이슈는 그때 갖다 붙일 수 있다고 봐요. 박셀바이오가 완전 잡주도 아니고 작년에 엄청 핫했던 종목이었잖아요. 이게 엄청 올랐던 종목. 10,000원짜리가 29만 원까지. 뭐 그렇게 많이 엄청 올랐어. 올랐던 종목이었어요. 30배 가까이 올랐어요. 네, 단기간에 작년에 엄청 그랬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지금 엄청난 단기간에 급등했던 것에 대한 후폭풍을 지금 기간에 녹여내고 있는 거고요. 이 기간이 여기서 물리셨던 분들이 지치고 하다가 순환이 되고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 모바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다 녹아져 있어요. 제 매매는 다 왜냐면 제 매매 로직은 다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도 있죠. 여기도 여기도 권리락이 있었네. 무상증자가 네, 있었네. 있었어요. 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한 17% 정도 빠졌는데 내용이 너무 괜찮아서 이 정도는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러니까 쌍바닥이기도 했었고 앞에 대량 거래해서 여러 가지 패턴들이 해볼만 하다. 이거는 언제든지 개별주라서 한번 무상증자 입고되고 나서 쫙 밀렸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 그리고 거래량도 좀 실렸고. 그래서 일단은 계속 입지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실 때 HTS에서 무상증자라고 뉴스 검색을 해보시면 최근에 무상증자 발행했던 기업들이 쭉 나와요. 그 중에서 100% 무상증자인 기업들이 있죠. 100%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무상증자 했던 기업들을 한번 쫙 검색해 보세요. 차트를. 네, 차트를. 그리고 나서 무상증자가 권리량 나오고 그다음 무상증자 물량 입고되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 하고 통계치를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한번 직접 해보죠. 그러면 본인 매매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본인 매매법은. 저는 이 그림 보는 차트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속 쳐다보는 거고. 근데 무상증자 매매법에 대해서 저는 유의미한 제 나름대로의 통계나 매매 법칙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매매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보고 있는 거죠. 최근에 보면 앞타바이오가 무상증자를 했죠. 앞타바이오. 네, 앞타바이오도 지금 여기는 이제 기사만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앞타바이오가 몇 퍼센트 했나? 잠깐만. 네, 앞타바이오도 보면 100% 무상증자에 결정 났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전에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결정 났죠? 그러면 저는 이걸 팔아요. 일단. 그러면 이 종목은 무상증자 이후에 그리고 무상증자 입고하고 한 최소 넉 달 뒤에 다시 보자. 네. 그러면 봐보세요. 이거랑 지금 박셀바이오 이 구간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일단 무상증자 나오면 이건 한번 팔고 그 다음에 보자. 다른 거 찾아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 검색해 보셔서 한 1년 전에 무상증자 한 기업들 올 초에 무상증자 한 기업들 중에서 아직 안 튄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애들 골라 서치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는데 이렇게 좋은 주식이 있었어라고 했는데 뭔가 주식이 꽉 압축해서 늘려져 있다. 그러면 그 주식에는 과연 나올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 공부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펀더멘털에 대해서. 펀더멘털에 대해서 그러면 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익 추정치가 좀 네, 올라가는 기업. 것들은 더 좋죠. 더 좋지. 네, 더 좋죠. 카페24 같은 경우는 그랬었던 거고. 그래서 카페24는 제가 고점에서는 못 팔았지만 제 나름대로의 필살기, 저는 진짜 필살기를 알려드린 겁니다. 제 나름대로의 필살기 중에 하나를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이 뭐 있어서 필살기를 네.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털었나 이러는데 중에 하나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남은 게 있구나. 그래서 이런 이것도 뭐 주식이라는 게 뭐 100%는 건 그렇죠. 없지만 네, 하나의 참고 자료. 참고 자료지만 저는 그런 필살기 매매 방법,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도 뭐 필살기가 있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은 엣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엣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본인이 주식시장에서 이겨내려면, 그러니까 뭔가 이런 매매법도 해보고 저렇게도 매매를 해봤는데 깨졌어. 그러면 그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믿을 만한 뭔가 방법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방법으로 매매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어라는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 확률이 높은 자기만의 어떤 그렇죠. 거래법.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분명한 거는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고 그냥 이거 100% 옳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도 생각하면서 투자의 힌트를 찾아내고 있다. 그렇죠. 네, 이런 거를 잘 감안하셔서 여러 가지로 한번 같이 공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장 마감하면 검색창에다 검색을 해요. 무상증자라고 치면 보시면 여기도 있네요. EV 첨단 소재. 이것도 오늘 무상증자 발표를 했네요. 뭐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EV 첨단 소재 상장 그렇지. 기업인데 우리가 지금 누가 아닌데. 올라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냥 1년 수익률 뭐 몇 프로 자기 목표 수익률 채우면 되잖아. 30이든 그렇죠. 20%든. 네. 그렇죠. 그러니까 EV 첨단 소재 쳐볼게요. 보자. 얘도 100% 무상증자를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주가 흐름이 네. 보시면 이런 종목들을 보면 저도 거래량 터져. 네, 거래량이 이미 터져 있죠. 터져 있고 무상증자하고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주가가 이 주식이 뭔가 이제 이렇게 되면 저는 이 종목을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넣는 거죠. 한 4개월. 계속 그리고 나서 내 매매 로직에 맞게끔 그러니까 아까 그건 엔드 오어 조건이거든요. 4개월 옆으로 횡보를 하던가 아니면 가격적으로 쫙 눌려 있던가. 그래서 이제 뭐 아니면 뭔가 거래량 쪽으로 유의미하게 나오던가. 그래서 무상증자를 했던 종목들은 하여튼 뭔가 매매하기 되게 좋은 구간들을 줍니다. 수익 내기 좋은 구간들을.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본사에 물어봤어요. 무상증자 왜 해? 답이 되돌아왔던 답이 되게 심플했어요. 주가 부양. 맞아요. 네. 주가 그렇습니다. 부양하기 위해서 사실 그 경영자들이 받는 압박도 되게 심하거든요. 그렇죠. 주주들로부터 혹은 관련된 사람들부터 맨날 그렇잖아요. 맨날 왜 안 올라 왜 우리는 쉽게 한마디 하지만 그걸 수백 수천 명이 얘기할 때마다 그렇죠. 이게 머릿속에 압박이 맞죠. 오거든. 네. 저 리플 몇 개만 받아도 마무리가 아픈데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4년 전인 것 같아요. 4년 전에 무상증자를 과연 기업이 왜 할까? 뭐 특별하게 뭐 기업 가치 바뀌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무상증자를 담당하는 부서에다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동기가 있어가지고 왜 하냐? 추가 부양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부장님 그래? 그러면 이유가 있겠지 해서 다 파본 거죠 저는. 근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결론에 도달한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분량 만족하십니까? 아니 난 오늘 정말 뭐 일도 좀 바쁘고 일찍 끝내려고 그랬는데 아니 스스로 이렇게 1시간 가까이 시간을 끌어서 이제 참 하나하나 제 콘텐츠가 다 바닥이 나서 이제 할 게 점점 없어집니다. 아니에요. 또 계속 아니야. 할 수 있어요. 네. 황장군은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뭐 이렇게 장도 어두컴컴했는데 그렇죠. 뭐 저 기분 좋게 또 마무리해야죠. 이럴 때 장 안 좋을 때 이렇게 해놔야 장 좋을 때 먹어요. 그렇지. 네, 이럴 어차피 때 지금 공부를 우리가 할 수 해야지.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손실을 봤을 때 그 손실 본 걸 그냥 한탄만 하고 넘기느냐 그쵸. 아니면 정말 치열하게 이걸 내가 이거 굉장히 어떻게 중요해요. 네.
네. 왜 이렇을까? 아니면 어떻게 만회해야 할까? 고민을 하는 이게 실력이 아, 들거든요. 그럼요. 우리 골프할 때도 그래서 실력 늘려면은 내기 골프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돈을 돈을 잃어야 약 올라서 안 지려고 막 연습도 네네네네. 하고 그쵸, 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맞아요. 네. 뭐 꼭 조금- 그러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부하는 건 뭐 나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주식 공부하면 열심히 하면 분명히 전 성배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시죠. 알겠습니다. 성배를 같이 찾는 과정입니다. 네, 성배를 함께 같이 찾아가시죠.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아낌없이 풀어주신 황 장군님께, 황 팀장님께, 털린 기분이에요. 오늘. 황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금요일 날 뵐게요. 네. 네, 오늘 하루 또 마음이 어두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다 잊으시고요. 뭐 날이라는 건 주가라는 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니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가 매도하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을 떠나기 전까지는 잃은 것도 딴 것도 아니죠. 예, 차분하게 마음 가라앉히시고 또 내일을 기대해 보시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